예,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정치 쇄신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를 앞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 진성준 대변인 모시고 야권 후보 단일화 전망, 정치권 주요 이슈에 대한 문 후보 캠프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당에서 지금 오시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주 문재인 후보는 이제 새로운 정치를 화두로 정책 행보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 후보는 특히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이제 강조했습니다. 문 후보의 정치 쇄신안의 핵심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반칙과 특권이 난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반칙과 특권의 구조를 깨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권력기관, 국가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 정치 쇄신의 핵심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도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하고 또 총리를 임명했으면 그 국무총리의 권한도 헌법적 권한도 철저하게 보장하고 또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 그것 때문에 정치검찰로 달려갔던 과거의 행태를 확실하게 바로잡겠다. 또 국회의원들도 민의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지역구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도 이틀 전에 정치 쇄신 방안 몇 가지를 내놨죠.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중앙당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골자인데 문 후보께서는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안철수 후보의 방안을 보면 그 불신을 넘어서서 정치를 부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그것은 뭔가 국민의 바람, 요구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당장 목전에 좀 인기를 위해서 좀 대중영합주의적인 그런 정치 혁신 방안을 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될 대목,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단순히 현실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의 원리라든지 또 정치를 뭔가 이 기업가적 입장에서 자본의 논리에서 바라보는 듯한 태도라든지 이런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대목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중에 뭐 대표적인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령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인가? 예.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의 요구가 커지면서 민의를 대변해야 될 요소가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제 역할을 다해서 국민의 대변인 노릇을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쪽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국회가 잘못한 게 많으니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이런 접근은 너무 기업가적 접근이고 또 행정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의회의 기능,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서 나오는 의회의 네. 기능을 다소 좀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토론이 좀 필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예.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정치 쇄신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 쇄신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지 네. 않습니까? 당초에 이제 문 캠프에서 이 안 후보와 함께 이제 그 정치 쇄신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었는데 이 정치 쇄신위원회 그 공동 구성은 뭐 계속 유효한 겁니까? 예,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저희들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 혁신의 진정성은 믿고 있고요. 또 그런 정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문재인 후보도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정치 혁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안 후보 측과의 정치 쇄신안에 대한 입장 차이는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치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는 두 분이 다 크게 공감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서로 열린 자세로 토론해 나가다 보면 저는 그런 차이 정도는 얼마든지 좁혀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야권 성향의 이제 재야 시민 원로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에게 지지받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제 논의를 촉구했는데요. 원로들의 고언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정말 두 후보 모두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지층들이 서로 통합하고 또 확장하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단일화는 후보 등록일인 11월 2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두 분 다 새겨들어야 하고 또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여망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분 후보가 서로 힘을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정당 후보에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을 주문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간에 문재인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런 그 정치 쇄신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시작했습니다. 예. 당이 선대위 체제로 전열을 정비하면서 사실상 기존의 지도부는 2선으로 후퇴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른바 친노 인사라고 하는 9분이 자진해서 선대위에서 물러나는 그런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민의 요구가 당의 혁신 또 그것이 인적 쇄신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다는 점에 우리가 유의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렇게 계속 혁신해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혁신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문재인 후보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안철수 후보 진영이 이제 넓어지면서 대화 채널이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글쎄 공식적인 뭐 대화 채널이라거나 공식적인 협의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안철수 캠프에 결합해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과거에 민주당과 함께 했던 분들이 많이 있고 속해 있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네. 관계다. 이제 그런 점에서 서로 캠프의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하고 의사를 타진해 보기도 하고 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뭐 단일화 한다면 단일화 시기와 방식도 궁금한데요. 문캠프에서는 언제가 야권 후보 단일화의 적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쨌든 마지노선은 11월 25일 후보 등록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 단일 후보가 만들어져서 그 단일 후보만 등록을 해야 저는 비로소 우리 지지층의 통합과 융합 또 지지층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월 26일까지는 돼야 된다. 이제. 25일. 25일까지. 네. 예. 문제는 이제 뭐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상당히 이제 답변을 이제 쉽게 하시는데 과연 이제 누가 되느냐 하는 이제 부분인데 경선 방식으로 이제 문캠프의 이목희 본부장께서 이제 YTN에 출연해서 이 합의로 단판 형식으로 단일화가 어렵다면 국민 경선 방식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문캠프가 생각하고 있는 이 경선 방식은 어떤 겁니까? 예. 저는 두 분이 소명의식으로 출마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두 분의 정치 혁신과 정권 교체에 대한 뜻이 확인된다면 합의로도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영 불가능하다면 경선을 해야 되는데 그 경선은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 후보의 지지층들이 서로 통합하고 확장하는 과정이어야 된다. 그러자면 선거 결과에 경선 결과에 흔쾌하게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경선 룰이어야 하고 네. 그렇게 하자면 두 분 후보가 당신들의 정치적 비전과 또 정책적 비전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선행되어야지 단순히 승부를 겨루는 룰을 어떻게 짤 거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국민 경선 방식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예, 어떤 방식입니까? 예. 무엇보다도 국민 경선의 방식이 가장 우리 지지층들의 자발적 참여와 또 동원, 또 흔쾌한 승복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식은 여론조사 방식하고는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는 100만의 선거인단이 참여해서 선출한 국민 후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국민 후보의 단일화를 결정하는데 3,000명 또는 많아야 한 4,500명 정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한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지지층들을 동원하고 통합하고 융합하는 과정으로 경선을 치러야 된다면 여론조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네.
최근 여야가 정수장학회 문제와 NLL 발언을 놓고 난타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고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의 역사 인식의 문제입니다. 예.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저질렀던 어떤 그 반민주적인 또는 반인권적인 그런 폭거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책임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를 맡아서 경영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후보는 그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역사를 역사대로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어제 박근혜 후보는 자기는 학창시절에 역사 과목을 좋아했다고 하면서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역사의 보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다고 했는데 네. 정말 그분이 그거를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박근혜 후보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를 잊지 말아라. 역사를 역사대로 평가해달라. 그것이 국민의 요구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NLL 포기 발언 의혹 그 공방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이제 계속해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어보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새누리당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문원 의원이 애당초 들고 나왔던 주장이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작성을 하는데 북한 통전부로부터 녹취록을 넘겨받아서 작성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밀 녹취록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배석자 없는 양 정상 간의 단독 회담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비밀 녹취록을 받아다가 대화록을 만들었다는 게 정문원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증언했듯이 배석자가 없는 단독 회담은 없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비밀 대화록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는 우리 측도 녹음을 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녹취록을 넘겨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 대화록을 열람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대화록을 열람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문원 의원이 봤다고 주장하는 그 가짜 대화록이 무엇인지를 공개하고 그걸 어떻게 봤는지 전모를 먼저 내놓고 만약에 정문원 의원의 주장이 허위로 거짓말로 판명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박근혜 후보가 분명하게 밝히면 사실 확인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아무 근거도 없이 거기에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근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데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네. 마지막으로 대선까지 이제 55일 남았는데요. 민주통합당의 최대 목표는 아무래도 정권 교체, 또 연말 대선 승리일 텐데 문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하는 시대 정신 그리고 대선 필승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게 보편적 복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치 혁신입니다. 이 보편복지, 경제민주화, 정치혁신을 이루는 세 가지의 과제가 이번 대선의 화두인데 이 화두, 이 시대정신을 누가 책임있게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문재인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런 국정 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이 시대 정신을 담지하고 해결해 나갈 사람은 문재인 후보가 유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세 후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말씀 들어보는 순서인데 잠시 후 5시 때는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